배워야죠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용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 계속 EBS 수능 완성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테마 4와 테마 5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장소, 지역으로 따지고 보면은 각국사에 해당하고요. 시기로 따지고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도 문명 이후 상황에서 시작해서 인도 기준으로는 무굴 제국까지, 그리고 서아시아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스만 제국까지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함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조 물어보고 있는데요. 무슨 왕조인지 볼게요. 자, 가의 통치자이자 영웅들은 지배자인 크세르크세스 1세는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평정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케도니아 왕국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나서 등장한 국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군대가 또 이제 그리스의 군대를 격파하고 나서 이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겠습니다. 이전 왕이 누구였냐면은 다리우스 1세였었고 페르세폴리스가 이 국가의 수였나 봐요. 뭐 답은 뻔합니다. 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예요. 근데 어느 왕조의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이 정답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자, 만이교를 탄압하였다. 자, 만이교 탄압하게 되면 요거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달라요. 이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상황입니다. 자, 파르테를 정복하였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오고 나서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알파벳이 기원이 되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하면 요건 표어 문자 설명하는 거라서 이거는 페니키아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왕의 길, 다리우스 1세가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미두친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뭘 물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스로 왕이라 일컫는 이라클리오스요. 신의 은총으로 전 세계를 평정한 크테시폰에 위치한 통치자가 당신에게 묻노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국사 하면 아시겠지만 각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각국의 수도에 해당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1학기 때 여러분들한테 각국사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들의 그 주요 도시 내지는 수도를 정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공부하실 때 다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크테시폰인데요. 혹시라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볼게요. 자, 도대체 왜 당신은 아직도 나의 통치권 아래 무릎 꿇지 않고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고 있는가? 쭉 보시면 되면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당신이 피신해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이 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다면 적어도 로마 왕조가 있어서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서 로마 왕조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선조께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계승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 페르시아를 계승한답니다. 당연히 페르시아지. 근데 자, 로마가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었다면 요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고요. 당연하겠지만 크테시폰의 수도가 맞습니다. 그치?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 골라보겠습니다. 자, 조로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답 1번입니다. 뭐 확실한 답이죠. 자, 아테네 등 폴리스로 전쟁을 패배했다고 하면 요거는 페르시아이기는 하지만 요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물어보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 서양에서 같이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전투 기억나실 겁니다. 살라미스 해전, 이소스 전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카르타고 등 식민 도시들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페니키아 사람들. 자, 로마 제국과 한사의 중재국으로 발령하였다. 요거 딱 하나밖에 없는 파르티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 오답도 5번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서 5번으로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함마드의 사망을 애도하고 있는 아내와 측근들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무함마드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이슬람교를 그 당시에 세웠던 창시자라 말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무함마드의 죽음 나오고 나서 등장한 모습인 것 같은데, 칼리프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종교적, 지도적으로 지금 뽑히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4대 칼리프까지 말하는 합의에서 뽑히는 과정, 이거 뭐라고 하지? 칼리프가 선출되고 있으니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수도에 세워졌습니다. 자, 술탄 아흐메드 사원, 이거는 지금도 진짜 사원입니다. 이거 오스만 제국이 세웠지? 그래서 지금의 알다시피, 이스탄불에 지금도 있습니다. 자, 보르부드르 사원. 자, 자바섬. 요거는 동남아시아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거 샤일랜드라 왕조인데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말하고 있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라타 동맹이면 요거는 무굴 제국 상황일 것이고, 자, 칼리 나사와 샤쿤탈라. 자, 산스크리트 문학. 선생님이 인도하면서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작품 다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굽타 왕조에서 있었던 굽타 문학이라는 정도는 선생님이 알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이라는 정도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시리아, 쿠파, 바스라 등지의 고귀한 가문의 일족들이 방문하자 칼리프. 자, 칼리프 일단 이슬람교 관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알만수르는 그들을 정중히 영접하며 화려한 예복을 선사해주는 등 최상의 예우로 극진하게 환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람은 여기 칼리프 알만수르는 나라의 기틀을 더 굳건히 하고자 아들 알-마흐디로 하여금 마디나트 알-살람 서쪽에 나라를 세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알-살람이 뭘까요? 라고 봤더니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서 당시 수도 아바스 왕조. 자, 여러분들 요거 자, 선생님이 괜히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한테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설의 답이 나오실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힌트를 잘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때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밑에 보게 되면요. 더 이상의 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결정적 힌트인 것 같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라 라고 준 것 같아요. 자, 아바스 왕조 골라보겠습니다. 자, 데블시름의 제도면 오스만 제국.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거. 데블시름의 예니체리, 밀레트 이런 거. 자, 모두 오스만에 해당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항상 모의고사에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름을 꼭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이슬람 군대. 요거 같은 경우는 셀주크 튀르크라기보다는 오스만 제국이 제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145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멸망 과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서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귀국하는 장군. 자, 이거 망하고 나서 등장한 나라가 있다면 요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정통 칼리프 시대 말하는 겁니다. 자, 투르프아티아 전투. 요거, 자, 요 연도 732년이었고, 이 궁제, 이거 서양사에 배운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카롤루스 대제예요, 마르텔이에요? 카롤루스 마르텔이지. 그래서 우리 메로비우스 왕조 때 있었던 프랑크왕과 말하시겠으니, 요 나라 상황은 지금 우마이야 왕조일 겁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 보시면 됩니다. 왜? 타라스 전투 751년인데 이때 있었던 아바스 왕조 맞지? 정답 그래서 5번이기도 하고요. 4번 같은 문제가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기도 하고 딱 떨어지는 문제라서 네, 좋은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적군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적군 물어보고 있겠습니다.
자, 비단티움 제국 황제가 아이고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동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특히 이 상황에 보시다시피 지금 황제의 사절단, 자 무슨 황제일까요? 이 황제겠지. 그랬는데 그때가 교황 우르바누스 2세께서는 예를 갖추어 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지원을 요청하였으니 이때 있었던 공의회, 자 서양사에서 등장했었던 공의회 네 가지, 니케아 공의회입니까? 클레르몬 공의회입니까? 콘스탄츠 공의회입니까? 트렌트 공의회입니까? 당연히 클레르몬 공의회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십자군 전쟁 직전 상황을 물어본 상황이라서 지금 요 성지가 점령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비단티움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요거는 셀주크 티르크를 말하고 있지. 자, 요 상황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자, 당나라 군대를 격퇴하였다. 방금 배웠던 아바스 왕조. 자,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프랑크を공격하였다면 요거는 우마야 왕조였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푸르푸아테 전투에 당하고요. 자, 카르를 수도로 삼아서 북아프리카를 점령하였다. 여러분들 요거 지금 어려운 개념인데 자꾸 헷갈리실 겁니다. 파티마 왕조에 해당하는데요. 요거 10세기에 활동에 있었던 파티마 왕조가 아마 이번에 수능에 나고 등장한다면 3점짜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 교과서에 인 서술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대한 포위 공격을 썼다면 요거는 슐레이만 1세 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치? 오스만 제국이라서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치?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이슬람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서 술탄 칭호를 아바스 왕조로부터 뺏었다는 상황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되죠. 네, 6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무슨 나라인지 볼까요? 저 동방의 도시에서는 모두의 상을 깨고 어떠한 피해 보복이나 응징도 없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거 컨스탄티누스가 천도한 도시. 자, 요거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천도했다고 하면 이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콘스탄티노폴리스겠지. 자, 그렇다면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지금 점령한 국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랬으니 이 나라 술탄이 지금 로마 황제의 권제에 등극할 만한 대단한 막대한 권한을 누리고 있으니 무슨 나라예요? 오스만 제국이죠. 상황으로 따지고 보면 이 상황은 지금 1453년 상황이고요. 그때 여기 있을 때는 오스만 술탄은 메흐메드 2세 상황입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요, 부가적으로 동방이 우리 형제들 위해 군림하면서도 쭉 나와 있고, 관용 정책을 베풀었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 진짜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요. 다른 것은 그냥 몇 가지 힌트로 보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스만 제국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교가 등장하였다고 하면은 이건 페르시아인데 어느 페르시아냐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쿠투브 미나라가 축소되었다. 요거 인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델리 술탄 왕조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5강 보시게 되면은 요 쿠투브 미나라의 사진이 같이 나와 있고요. 요 문구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바크가 세운 인도에서의 델리 술탄 왕조 모습을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군사적 봉건제의 테마르자가 시대였다. 대표적인 우리 오스만 제국의 키워드들이었었고요. 자, 십자군 전쟁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장악하였다면 요거는 상황이 달라. 그치? 십자군이랑은 무관합니다. 십자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셀주크 티르크 상황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상 맞지도 않고 정황이 아예 틀리고요. 그치? 15세기 상황이니까요. 이걸 말한다면 이게 4차 십자군 전쟁이니까 1204년쯤 되거든. 그래서 13세기 상황이라서 아예 오스만 제국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자, 키루스 2세 이거 언제야?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밑줄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복자가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정복자일까요? 위대한 정복자께서는 명원정도 중에 이 명이 무슨 명인지 아십니까? 이거 중국의 명나라예요. 자, 중국 명나라 공격도 중에 죽은 사람이면 사실 한 명밖에 없거든. 혹시 모르니까 봅시다. 이는 대제국의 찬란한 부활을 꿈꾸며 거침없이 영토 확장에 전념하였던
그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자, 뭐 그의 시신은 쭉 이렇게 장사였다 나와 있는데 이 나라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사마르칸트라고 합니다. 자, 사마르칸트 티무르.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했었던 티무르를 의미하고요. 이 제국 티무르 황제 제국을 의미하시겠습니다. 자, 티무르 물어보고 있네. 그치?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 뭐야 이거 오스만 제국이죠. 어? 이거 자꾸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 자, 우마야 왕조를 세웠다. 전혀 관련 없고요. 자, 비이슬람교에 대한 지지를 폐지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뭐가 상황이 되느냐? 이거는 인도 쪽 되지 않겠습니까? 인도의 아크바르 대제, 악바르 대제 정도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무굴 제국입니다. 그치? 자, 발칸반도 대부분 지역의 지배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것도 오스만이지요. 그래서 아까 수도 오스트리아빈이 한마땅할 뻔했었던 하는 사실도 있었고요. 답은 그래서 5번 칭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였다. 이런 말 고르시면 됩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 보시고 3점짜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나는 이 왕조의 아바스 1세가 샤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번에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던 아바스 1세가 샤라는 혹시 칭호 사용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왕조. 자, 혹시 모르니까 도시 이름 찾아봅시다. 있습니다. 수도 이스파한, 스타파비 왕조. 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자, 이 사파비 왕조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아프간족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민족이었습니까? 자, 이거밖에 물어볼 게 사실은 없거든요. 자,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한 나라를 살펴봅니다. 무슨 나라였어요? 이 나라. 오스만이지. 자, 아프간족 침입? 맞습니다. 이거밖에 사실 물어볼 게 사파비 왕조가 없거든. 답은 2번. 자, 조로스터교를 국교화한 나라의 종교 정책을 찾아보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페르시아지. 그래서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사사왕조 그러시면 됩니다. 자, 클레르원 공유회에서 형제 회복에 대한 제창 배경을 알아보게 되면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거는 셀주크 티르크고요. 자, 스페인 등의 승리한 레판토 해전에서 전개 과정이면 이것도 오스만 제국 1571년 상황쯤 되지.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점짜리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무슨 국가인지 볼게요. 자, 이 원통형 인장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 지중해 근처에 있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를 다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와의 싸웠던 지중해 패권을 다퉜던 나라를 말할 수 있겠는데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 자, 근데 여기는 왕준왕이라는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출신이 중장보경을 싸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거 이 지역이랑 관련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리스와의 싸웠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 일단 페르시아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보시면 확실한 단어가 있습니다. 왕의 눈을 통해서 감착한 역할을 했었던 벼슬이 있었다고 하면 요거는 페르시아 중에서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밖에 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것만 사실 줘도 사실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관련된 사실들을 답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브라인에 수립되었다. 자, 요 1번 선택지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데요. 이 교과서랑 우리 순수강에서 잘 안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좀 배우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관련이 없고요. 일단 유대교니까. 자, 사람의 세전이면 답이 2번입니다. 그치? 여기서 이제 진 상황을 말하는 거라서. 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르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국가니까 말을 하는 거고요. 포유전쟁의 승리로 서지중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지. 자, 호르텐시우스법 당연히 로마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가왕전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나와 있고 타케보스탄 유적의 부조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보조는 서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었던 무슨 국가의 호수로 2세의 군사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아이고 이 국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아우라마즈라를 모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게임 끝났어. 조로아스터교 모시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지. 어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여러분들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몽골 제국의 결승전에 내세운 국왕이 있다면 요거는 티무르 말하는 거지. 자, 근대적 개혁인 탄지마트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이거는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과정을 물어보는 내용일 것이고요. 술탄의 친위부대 예니체리 같은 오스만. 자,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는 지배자. 요거는 셀주크 투르크지.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파르테를 정복해서 이후에 상황을 이제 서아시아 사회를 이제 평정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판만 지우고 바로 이어서 3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자, 이것은 어느 예언자가 지브릴, 미카엘, 이스라필 등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메카로 진격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자, 메카라고 하면 이슬람교 관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 모르겠어. 근데 알라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종교, 확실하지. 그럼 뭐, 자, 이거 무함마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러니까 정동 칼리프 시대 이전 상황에서 무함마드의 업적을 보르면 될 것 같은데요. 다 골라볼까요? 자,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후 우마이야 왕조, 애프터 우마이야 왕조로 보시면 될 것 같지요. 메드나로 헤지라를 행하였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교에서는 요 시점을 헤지라를 기준으로 달력을 삼고 있습니다. 자, 이베리아 만도로 영토를 확장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이전에 있었던 상황으로 우마이야 왕조 볼 수 있고요. 이집트 일대를 지배한 맘루크 왕조로 정복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스만 제국. 자, 시아파와 비이슬람의 지원을 받아서 왕조를 개창했다고 하면 요거는 아바스 왕조 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4번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이식이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연표로 문제를 푸느냐 아니면은 전후 사정으로 문제를 푸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후 사정의 맥락을 먼저 보고 나서 연도의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식이 문제 보겠는데요. 가는 아무바크르가 초대 칼리프로 선출된 직후에 자, 칼리파가 세습되지 않은 상황이고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일단은 칼리프 시대, 뭐 다시 말하면 정도 칼리프 시대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볼게요. 앞으로 제가 행사하게 될 모든 권리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세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 직위를 맡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무함마드께서 친히 제게 가르쳐주신 알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후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는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요 시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나 볼까요? 자,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특강 지문에 무아위야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열린 성전 예식을 통해 칼리프의 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시민들에게 이르기를 신하들 백성? 좀 상황이 다른가 봐. 나는 아부바크르와 우마르에 의해 인도받기를 연명하였지만 그 길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 난 싫어. 어떠한 흔들림에도 없는 거대한 산들을 옮기는 것보다 아부바크르와 우마르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다? 알라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향해 순례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내 칼리프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기 지금 칼리프의 집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아위야가 등장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칼리프의 지위를 투표한 것이 아니라 세습하는 과정. 이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왕국에서의 확실한 군주와 백성과 같은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마이야 왕조의 수립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의 무아위야가 최초의 칼리프의 지위를 얻었다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굉장히 시기가 좁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가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상황이고 나는 우마이야의 시작을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자, 델리스타 왕조 시대 연락되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뭐 물고기 제국 이전 상황이고, 자, 파티마 왕조의 지배자가 칼리프 칭호를 사용하였다. 칼리프 칭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파티마가 또 사용합니까? 상황이 다르고요. 자, 티무르 왕조? 아, 이거 언제야? 이거는 뭐 오스만 물고기 제국 몽골 끝나고 나서 등장한 상황 아닙니까? 말이 안 되고. 이슬람 세계의 이베리아 반도의 그라나를 상실하였다. 자, 그라나를 상실하게 되면 요거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국토 회복 운동인 레 콩키스타를 말하시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15세기 상황인데 전혀 관련 없지. 자, 제4대 칼리프 알리가 피살되는 등 정치적 예분이 발생하여서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5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정동 칼리프 시대가 등장해서 칼리프가 선출되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칼리프가 됐을 때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시리아 총독 우마이야가 나중에 다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 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되었고, 칼리프 측을 선출이 아닌 세습제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시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7세기 전반이고요. 이게 7세기 후반이야. 정확하게 연도를 풀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661년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연도를 알고 문제 풀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연도를 말하게 되면 이게 인도 이제 델리스타 왕조라서 13세기 상황, 1200년대 상황을 말하시겠고요. 파티마 왕조 같은 경우는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10세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 적어도 칭기스칸의 후손을 자처한 상황이라서 요거는 몽골의 시기 이후인 14세기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콘키스타 상황은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15세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미추춘 이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투그릴베그가 사람 이름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스파한을 거쳐서 칼리프가 자리 잡고 있는 바그다드에 입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중하게 예를 갖춰 칼리프를 아르난 그는 마침내 술탄의 칭호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문제를 뽑을 수 있거든. 바그다드에 입성하고 나서 어느 왕조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빼앗아 오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군대가 바그다드에 계속 주둔하게 되자 주민들의 갈등이 촉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모습에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당신은 이처럼 불민스러운 사태를 조속히 실을 내에 수습해야 한다는 것을 엄숙하게 말합니다. 말하는 과정에서 통해서 더 이상의 문제의 포인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와 있지.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의 투그릴 베그의 휘하 참모에게 이르기를 말했기 때문에 지금 아바스 왕조였는데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를 빼앗아 가서 술탄의 칭호를 빼앗아 온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얘네 어디예요? 셀주크 튀르크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 풀어볼게요. 굉장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점령한 인물을 알아보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맨 처음 점령한 것이 무함마드죠.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자, 헝가리 정복 등 동유럽 지역에 진출한 결과라면 요거는 오스만이랑 관련될 것이고 우즈베크인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면 티무르. 자, 우즈베크인이면 티무르, 아프간족이면 사파비. 이 차이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정통 칼리프 시대를 종결하고 권력을 장악한 왕조라면 요거는 우마야 왕조지. 다음은 그래서 5번. 비단탄 제국을 소아시아 지역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다는 거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지문이 약간 여러분들 까다로웠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셀주크 티르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문제를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자, 사회시기 문제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좀 넓어서 문제 풀기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바스 가문의 칼날을 가까스로 피한 아브드 왈 라흐만이 세르 왕조의 기틀을 다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바스 가문, 아바스 왕조의 이후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도가 코르도바였습니다. 끝났네.
자, 수도가 코르도바라면 이거는 우마이야 왕조 중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상황 보실게요. 자, 적군의 거침없는 말발굽 소리에 지축이 요동하는 상황에서도 그다음에도 알렉시오스 1세는 콤니노스 왕대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의 견고함을 이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제국의 국군이 마치 순식간에 빠져나간 같은 상황이 등장했었는데 저 멀리 젠드에서 발행한 적들은 바그다드를 거쳐 안티오크를 거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도 자, 예루살렘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턱 밑까지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위험하니까 help 하면서 결국 우르바노스 2세 교황의 우리 도와줘야 돼 하면서 등장했었던 전쟁이 십자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셀주크 티르크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의 정복된 상황이라서 이제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클레론 공의를 지금 이제 개최하는 과정의 배경을 물어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딱 골라볼게요. 자, 제1차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과 건설하였다. 이거는 나 이후지. 상황상 나 이후입니다. 그치? 자, 아이바크가 델리에 이스라엘 왕조를 개창하였다고 하면 요거는 나 훨씬 이후입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요 델리스타 왕조가 세워진 시기가 무굴 제국 직전 상황이라서 아예 다르고요. 북아프리카의 지역이 파티 왕조로 수립되었다. 자, 사실은 요게 정답인데요. 왜냐하면은 후 우마야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북쪽 지역에서 파티 왕조가 수립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셀주크 티르크가 이제 요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서유럽 지방에서 십자군 전쟁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훌라구의 몽골 군대가 바그다드 점령하였다. 자, 셀주크 티르크의 멸망입니다. 이건 그치? 이거는 나 이후이기도 하고 셀주크 티르크와 아바스 왕제의 멸망을 같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나중의 상황입니다. 슐레만 있으면 웬 말입니까? 이거는 훨씬 없으면 훨씬 이후죠. 자, 답은 그래서 이게 3번인데요. 자,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시기를 볼 수는 있긴 한데 다 나 이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7번) 넘어갈게요. 자, 가 제국이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뭐라고 있는데 술탄이 새로운 개혁을 천명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근대사에서 보게 되면 오스만 제국 같은 이제 술탄이 있었던 나라가 근대 개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은혜 개혁이라 부르는 탄지마트가 있었을 것이고, 그치? 아니면 뭐 청룡 티르크당이 주장했었던 봉기 모습이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제국의 황제 술탄 셀림 3세는 지금 초반부터 대내적 위기에서 직면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표현은 적어도 이게 지금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영향을 말하는 걸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에 나와 있다면 적어도 이거는 1790년대나 1800년대 상황일 테니까 이거는 그 이후 상황이라서 이거는 아마 수사에 등장하는 과정과 더불어 셀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고, 저 토프카프 궁전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이스탄불에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말하면 이게 오스만 제국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대 개혁인 탄지마트 정도로 문제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그렇다면 이제 오스만 제국을 물어본 문제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확인 사살을 하게 되면은 링체리가 있지. 그럼 뭐 더 이상 뭐 오스만 제국에 대한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죠, 여러분들? 자, 암리차르의 황금 사원이 있다면 요거 시크교요 사원 아닙니까? 시크교요. 선생님이 옛날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시크교요 사원 보여줬던 것처럼 요거는 적어도 인도의 무굴 제국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에프타르치 인도 관련한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모습인데요. 요 상황이면은 굽타 왕조 설명 좀 되겠지. 인도 쪽이고요. 수도 사마르칸트, 티무르 제도, 티무르 나와 있고, 뭐 너무 쉬워. 자, 성수뼈 선당 주변에 술탄 아흐멧,
그리고 성소피아 순장에 4개의 천탑을 세웠으니 답은 이스탄불의 모습을 고를 수 있어서 4번일 겁니다. 티그리스강 유역에 니네베의 왕님이 도성을 세웠으면 이거는 완전히 고대 왕국인데 아시리아쯤 됩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4번으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입니다. 미술진 적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적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된 이 나라의 술탄이, 일단 술탄이면은 오스만 쪽인가? 아직 모르겠어. 최근 동쪽 방향으로 국경을 맞추한 적국. 일단은 셀주크 티르크 아니면 오스만 제국 쪽에서 싸우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시아파가 대부분인 적이랍니다. 자, 시아파가 나라 세웠다는 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술탄인 정예부대 예니차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니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오스만이야. 그치? 그리고 시아파가 나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일 1세라는 인물 나와 있어서 적국의 군대는 큰 공포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스만 제국과 경합을 벌였고 있었던 이스마일 1세가 등장했던 나라 모습이면 사파비 왕조지. 자, 주로 물어보는 것이 뻔합니다. 아프간족에 침입받았다는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수도였었던 이스파한을 물어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왕의 눈이라 나와 있으면 이거는 아키메니스 왕조 페르시아. 자, 수도 이스파한, 그치? 사파비 왕조. 정답 2번입니다. 뻔한 선택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몇 개 없어가지고. 대정복 운동, 레콘키스타 운동으로 이베리아 만도에 퇴각하게 되었다면 요거는 그라나다 말하는 거라서 상황이 전혀 관련 없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파르티아죠. 자, 군방부제와 둔전병제.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서양사에 등장하는데 비잔티움 제국에서 전성기였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죽은 다음에 사후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으로 끝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5강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테마 5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인도사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 가나 종교에 대해 공통된 창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게 되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으로 참 이게 도와주려고 편의를 봐주는 문제일 수 있겠는데 가랑 나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사실 풀 수 있습니다. 공통된 배경이기 때문에 가의 배경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 창시자가 고타미 시다르타 같은 말로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자, 이거 무슨 종교예요? 이거 불교죠. 사실은 이거 뭐로도 풀 수 있거든? 혹시 머리가 볼게요. 자, 나는 바르다 마나가 세웠는데 마하비라래. 모르시겠죠? 모를 수 있어. 자, 고행과 금연을 강조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겁니다. 불교와 성례 때는 이 과정에서 더 완전 고통을 지금 고행이지. 고행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누더기 걸고 다니는 그런 이제 고해를 하는 승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종교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자인학교라고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 불교나 자인학을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적어도 아르아인의 이제 인도 이주하고 나서의 이 불교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지요. 자, 농업 상업이 발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교가 등장하는 배경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계층 중에 있었던 크샤트리와 바이스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브라만 중심에 있었던 권위를 보정하는 모습에서 등장했음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기업과 니은 1번인데요.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침입하였다면 이거는 나중 상황이겠죠. 이제 마우리아 왕조 이후 상황쯤 보면 될 것 같고요. 간다라 지방이면 이거는 쿠샤 왕조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지금 얘를 둘 다 마우리아 왕조 이후 쿠샤 왕조 설명이니까 그냥 공통된 쿠샤 왕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2번입니다. 미출신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왕 물어보고 있는데 산치대탑을 물어보고 있는 왕인데 석주와 석주에 새겨진 칙령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답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사람은 자꾸 왜 죽어야 되는가? 결국은 그래서 끊임없는 살생은 결국 아무런 것이 없구나 하면서 불교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소카 왕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아소카 왕의 속주를 말하는 모습이거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습을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아소카 왕 없죠?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힌두교에게 지지를 견제해 주었다. 힌두교 나온 지가 언제? 나오지도 않았죠. 요거는 그래서 무굴 제국 상황에서 지지를 면제해 주는 것은 관용 정책이니까 이거는 아크바르 대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무르의 후손으로 북인도를 점령하게 되면 요게 바보르지. 요게 무굴 제국이죠. 비비디 마비디부 마부르. 자,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고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면 자, 요거 함정이 빠지기 쉬운데요. 마우리아 왕조를 만든 사람은 아소카 왕이 아니라 찬드라겁터 1세입니다. 할아버지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안 되고요. 자, 불교 형전을 정리하고 거기서 물탑을 세웠다. 맞습니다. 부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에 관련한 장식이나 상징들을 만들거든. 이게 마우리아 왕조 특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파는 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지. 답은 4번. 3번입니다. 왕조에 있었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 여러분 이 문제 강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집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2점 테스트나 3점 테스트 안에서 지금 3번 문제와 더불어 다음 쪽에 있는 34쪽의 1번 문제랑 4번 문제를 같이 보고 나와서 비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문제 구성이 참 좋은 게 인도에서 있었던 각각의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들의 지도를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 참고로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굽타 왕조를 준 다음에 이거를 물어봤어.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어렸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거 보시게 되면요. 아잔타 석굴, 그리고 조금만 더 알게 되면은 엘로라 석굴이 있고, 날란다 사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마련되어 있었거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굽타 왕조지. 원래 이 문제의 의도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파탈리푸트라라고 하는 수도의 이름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그거라기보다 요 주변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다는 것이랑 아잔타 석굴 모습을 꼭 정리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굽타 왕조 설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명을 잘 정리해볼 수 있어야겠지요. 자, F타의 침입. 자, 정말 중요한 이거 정답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굽타 왕조에 나온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카니슈카 왕이면 이거는 쿠샨. 자, 만우법전이면 맞지요? 답은 그래서 기역과 딕은 2번인데요. 모헨주도 이거 언제입니까? 이건 드라비다인이 세웠던 인도 문명의 맨 처음 아닙니까? 전혀 관련 없지. 답은 그래서 2번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미출친 이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암리차례에 만들어진 황금사원이라고 해서 시크교의 총본산이라고 합니다. 나나크가 창시한 시크교는 이 제국 시대에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힌트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 시크교. 자, 무슨 제국 때 만들어진 상황입니까? 우리가 시크교도의 반란을 배웠었기 때문에 이 상황 우리가 무굴제국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굴제국 설명 골라볼게요. 자, 타지마할 맞습니다. 무굴 제국의 5번째 황제였었던 샤잔이 이제 뭄타즈 마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무덤이라 알려져 있지요. 타지마할은 우리 궁전이 아닌 무덤입니다. 자, 샤쿤탈라.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알 수 없어. 마하바라타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것이 굽타 왕조의 문화 작품이라는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고요. 자, 앙코르와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후라이 치려고 오답을 낼 수 있어. 앙코르 왕조지. 자, 앙코르 지금 어디에 설명하는 거 아니냐면 이거는 캄보디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따가 3점짜리 문제 보시게 되면 지도 있으니까 다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승불교? 원래 무굴제국은 이슬람교 믿는 나라입니다. 달라요. 대승불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쿠샨 왕조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상자보불교면 안 되지. 이거는 마우리아 왕조.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3점 테스트 하고 나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우리 2점, 3점 테스트에서는 주도 문제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와 나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봐봐. 힌트가 봐봐. 파탈리푸트라 있는 거랑 문제는 여기에 지금 남인도 지역을 제외한 인도가 통일된 상황이란 말이야. 이거 나라 몇 개 없어. 이거 어디냐면 이게 마우리아 왕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작아졌는데 이거는 지금 북인도 지역에서만 있고요. 푸르샤프라라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구타 왕조의 모습이라서 선생님이 이번에 좀 수능에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주고 수도 가지고 문제 풀라고 하면 문제 다 틀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완성을 가지고 이러한 지도의 출제 경향을 조금 걱정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가는 마우리아 왕조, 나는 구타 왕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마우리아 왕조, 나는 쿠자 왕조. 진짜 많이 틀렸네. 자, 가는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마라타 동맹이면 이거는 무굴 제국이죠. 아예 말 틀렸고. 자, 가는 사상조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다. 자, 이거는 사상조 페르시아라 말하면 요거는 마우리아 왕조가 아니라 이거는 후시아 왕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게일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가 성립하였다. 게일의 해탈이면 이거는 성좌부 불교지. 그렇다면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하겠지. 마우리아 왕조에 해당하니까. 자, 쿠시아 왕조 시절에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된 간단한 뉴스를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상 제작이 있었기 때문에 쿠시아의 특징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나는 힌두교? 아이, 뭔 소리야. 브라마 사마지 운동?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지금 무굴 제국 말기 상황이라고. 아예 관련도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답을 고르는 건 쉬운데, 이게 이제 그 나라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지도 복습 강조해 드립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고대 아리안 문화에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거든. 자, 네루가 썼던 세계사 편력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와할렐 그 네루가 자신의 딸한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세계사를 공부하려고 했었던 그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나중에 대학생 돼서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랬는데 그 책 안에 담겨있는 인도 내용에 따르게 되면 산스크리트 학문이 대대적으로 부활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공식적인 궁정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였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산스크리트 언어는 인민의 언어가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이러한 언어 형식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산스크리트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시, 희곡과 아리안 예술이 발전하였다고 하는데 이 시대 때는 베다라 부르는 서사시를 낳은 위대한 시대에 버금가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베다가 만들어진 시기의 모습인 아리아인이 이주했었던 인도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버금가는 표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그 당시에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었던 시대. 어느 시대예요? 이거 굽타 왕조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문제에서는 굽타라는 모습을 고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쌤이 보니까요. 자, 우르두어 사용했었다면 요거는 무굴 제국. 산치대탑 마우리아. 자, 그렇습니다. 자, 구타 왕조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개념, 특히 자연과학의 개념이 발전했었기 때문에 유로와 인도에서 등장했던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니시카 왕이면 쿠시안이고요. 아라베스크도 웬 말이야? 뭐야 이건? 답은 그래서 3번.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오스만 제국 때문에 되겠지요? 전혀 관련 없죠. 이쪽이랑은.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 문제 나오면 진짜 힘들어 하실 겁니다. 왜? 이번 9월 모평에서 동남아시아가 나왔는데 그림 보고 맞추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더 어려운 것은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를 연결해줘야 되는 것이 나와 있는 거거든. 자, 쿠투브 미나르 드디어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가는 델리 술탄 왕조. 왜?
지금 문화유산을 말하시는 것 거고요. 보로부드로 사모님은 나는요, 정식 명칭은 샤일랜드라 왕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솔직히 다 외울 수 없다 말을 했을 거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샤일랜드라 왕조가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의미하고, 특히 이것이 지금 자바섬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으로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문화유산이 또 설명했던 것이 대승불교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다라 네 지역 중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인도양이야. 인도양. 특히 이 지역이 이제 벵골만 해당하고요. 이게 인도네시아고 이게 지금 중국이거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금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도 특히 이 지역이 인도 차이나 반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거든. 자, 보자. 기역 색깔이 인도.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게 되면 니은 점이 있지? 자, 인도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이게 미얀마예요. 그리고, 자, 다가 빗금 그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왼쪽에 있고, 태국이 있고, 여기 있는 나라의 모습이 이게 지금 캄보디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말레이시아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인도가 4개 있어. 뭐라고 한다고? 인도네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섬나라는 필리핀이지. 그래서 이거는 기역, 요거는 리을이지요. 다음은 그래서 2번으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의 지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앙코르부터 관련되어 있는 캄보디아, 보로부드로 관련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꼭 지도 보시고요. 특히 근대 계약이 18세기, 19세기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만들어지는 변화 과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그 캄보이 쪼와 같은 독립운동의 모습이나 필리핀에서 있었던 호세리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 번 더 문제가 풀게 되면은 복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4번 풀고 수업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황제 시기에서는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이면서 지도 문제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는 참고로 수능 특강이 있었던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게 필요한데, 자, 일단은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북인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델리가 있고 아그라가 있습니다. 자, 아그라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그라에 있는 게 타지마할이거든. 그래, 이거 뭐라도 된다 칩시다. 자, 근데 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남인도를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데칸고원이거든. 자, 그랬는데, 자, 일단은 간을 일가밖에 못 먹었는데 나는 더 먹었다는 거야. 근데 나라고 부르는 것은 제국의 최전성기를 말하는 모습이라서, 이 제국은, 아직 몰라. 간은 바브르의 손자. 자, 바브르,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이 확실히 맞죠. 근데 바브르의 손자라고 말한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간은 악바르 모습이겠군요. 자, 나는 이제 무굴 제국의 전성기에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 영토기였고, 하지만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이슬람교만 강조하면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의 모습을 말하시는 거라면 요거는 아우랑제부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간은 악바르 대제 때, 나는 아우랑제부 황제 때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간은 지지야 폐지에 환호하는 힌두교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종교에 관용을 베풀었던 아크바르, 아니야, 이슬람교가 중요해, 힌두교 죽어라, 시크교 죽어라 라고 하면 아우랑제부 모습이거든. 답 1번이고요. 자, 인도 국민회의 이거 언제야? 이건 나 훨씬 이후지요. 말도 안 되고. 자, 아이바크의 명령으로 델리 정복이 나서는 병사. 이게 뭐야 이건 아예 델리스탄 왕조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자, 황후의 묘인 타지마할 묘당의 건설에 동원되는 석공. 자, 요게 디테일한 이제 문제 오답인데요.
자, 타지 마할의 남편이 샤자한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샤자한이라서 가도 안 되고 나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우랑제브의 아빠지. 자, 프라시 전투면 이거는 자 연도 기억나십니까? 1857년이고 아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치? 1757년이죠. 1757.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 이후 상황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5강에서는요. 각각의 인도 때 있었던 영토의 차이를 지도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테마 4와 테마 5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국사 모든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테마 6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부터 시작하게 되는 서양사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